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25년 운세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제가 사주명리 관련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사주명리 관련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지만.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사주 관련해서 다룬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참고도 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주 관련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참 이 요즘 정말 이 사주 명리에, 사주 역학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구나 생각이 이제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 관련 또는 뭐 이제 그 무속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던데 보통은 그 거의 한 20%, 그러니까 전체 이 사주 명리를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한 8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궁금해서, 뭐가 궁금하냐, 내 운세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제 호기심에 알고 싶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80%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이 이제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사주 풀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이 유튜브는 이 20%인 사주 공부를 해서 좀 내 사주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쵸? 그런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80% 그냥 사주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이제 보시면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용어를 막 쓰잖아요. 편인이 어떻고, 뭐, 그쵸? 뭐, 십이신살이 어떻고. 어쨌든 제 이제 사주 이 채널의 정체성은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그것도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제 운세 강의도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을사년 운세가 학문적으로 명리적으로 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을사년, 그쵸, 이 을사년의 의미와 그 다음에 개요 총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 운세 해석에 필요한 이제 사주 스킬, 통변 요령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사주라는 것은요, 사주, 다시 이제 뭐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운세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사주는 여러분들 왜 사주인지 다 아시죠? 이 년월 일시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기둥과 천간지지 하면 여덟 자잖아요. 그래서 사주 팔자인데, 사주를 본다는 것은 연월 일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 대운은 요 월주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대운이 있는데, 대운은 10년씩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속인들은 대운 들어온다, 인생에 대운이 뭐 두 번 들어온다 하는데, 대운은 10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많게는 뭐 8, 90, 8, 8번, 9번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냥 대운은 10년마다 오는 운이구나. 자, 그 다음에 대운이 있고요. 또 세운이 있습니다. 세운. 세운은 1년마다 오는 운이 세운이죠. 그래서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 운이 이제 세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운.
그다음 매일매일 들어오는 일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 사주를 푼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주의 원국이라고 하는 8글자를 이제 똑바로 해석을 하고, 이 대운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과 10년간의 환경, 그다음에 어떤 조건, 그다음에 계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크게 이제 그 바운더리 내에서 1년마다 들어오는 운을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운의 영향이 아주 가장 두드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기를 사주 원국, 내가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 예를 들면 백성이라고 하면 이 세운을 우리가 군주, 왕, 임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만큼 이 세운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럼 대운은 제가 볼 때는 신하, 어떤 왕이 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휘하고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하는데 그런 환경적인 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대운이다. 월운은 뭐 우리가 떠나서 그냥 시기, 이 세운 속에 어떤 시기를 판단할 때 이제 월운을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운을 강의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요 일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세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요 일주만을 가지고 요 세운을.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 개요 설명도 이제 하겠지만, 일주 또는 일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주는 나를 뜻하잖아. 나를 뜻해서 나한테 을사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공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나머지 일주를 제외한 년월 시와 이 대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일주만을 가지고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딱 표현을 하진 않지만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냥 참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전혀 뭐 밑도 끝도 없이 얼토당토하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주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나한테 이 을사년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면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을사년의 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우리가 이제 채화용이라는 용어를 이제 말을 합니다. 채화용.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운까지를 우리가 이제 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운. 자, 이 세운, 월운 요것을 이제 우리가 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것을 이제 채. 그러니까 채는 우리가 이렇게 몸체자를 이제 쓰고요. 용은 이제 쓸용입니다. 쓸용. 자, 그런데 요 대운 같은 경우는요, 요 용에도 들어가고 채에도 들어간다 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을사년, 자, 을사년이다. 자, 을사년. 을사년이라고 하는 해는 지금은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아직 이제 갑진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을사년이나 갑진년은요, 전 세계 누구한테나 모두한테 적용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을 가지고 세계 정세라든가 한나라의 국운이라든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을사라고 하는 어서 두드러진 기운이 전체에 이제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을사년이 들어오는 기운은 누구한테나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주의 이 8글자하고 사주 원국하고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과의 어떤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을사. 이 세운이 전부 다 각기 다 다르게 반응을 하고 다른 기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운이 또 내 사주에 이제 그 힘을 보태주는 힘을 플러스 해줘서 이제 신강하게 해주는 운일 수도 있고요. 힘을 또 빼주는 신약하게 작용하는 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을사라고 하는 이 화가 이 조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뜨거운 이 난한 이 조후를 맞춰줄 수도 있고 또 조후가 더 깨지게 해줄 수도 있는. 왜냐면 우리가 겨울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생화를 하니까 따뜻한 사오미 여름의 시작 기운이 들어와서 이제 겨울생 또는 이 냉한 금수가 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요 조우를 맞춰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아니면 이제 여름생이다 더운 어떤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더 이게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변하든지 급해지든지 또 욱하는 게 올라오든지 그다음에 좀 너무 또 화려한 이 이렇게 외모나 겉으로만 치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운으로 이렇게 치닫든지 그게 다 다르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운세를 이제 볼 텐데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만을 가지고 봅니다. 일주 나머지 글을 다 보면 이 사주 통변이 되니까 이게 시간이 한정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오늘은 일단은 을사년이라고 하는 을사년의 이제 총론. 을사년은 어떤 해다, 그쵸? 시기적으로 어떤 기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개요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세 해석을 실질적으로 하는 해석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세 해석 포인트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고 말씀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는요, 천간에 생극자와 운동을 하는 것을 실제로 좀 자세한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운세 해석 포인트 및 요령, 순서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통변 비법입니다. 비법.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그쵸? 자, 을사라고 하는 거에 이 천간과 지지 중에 이제 천간의 어떤 생극자, 그 다음에 지지의, 지지는요, 합충 형파해로 봅니다. 합충 형파해. 그리고 이제 12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일지나 뭐 월지 또는 뭐 연지 이렇게 가지고 보는 지지의 12신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신살도 지지에 일어나는 신살을 보기도 합니다. 기타 신살은 뭐 원진이나 귀문 또는 이제 격각살 뭐 이런 거를 가지고는 좀 해석을 하고, 자, 세 번째는 이 간지, 그 을사라고 하는 천간 지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사주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의 관계성을 보는 것은 우리가 뭐 투간이라고 하고 투출이라고도 이제 투간 투출의 어떤 개념과 쓰임, 그 다음에 어떤 통근 개념,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제 12운성적인 어떤 기운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이제 운세 을사년이 뭐 일주든 어떤 전체 사주 원국 전체든 볼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주보는. 그러니까 저도 사주 공부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20년, 30년 사주 공부하신 어디 고수분들 있잖아요, 고수분들은 사주를 탁 펼치면 막 글자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새도 날아다니고, 그쵸? 도끼도 날아다니고 합하고 막 해서 막 저절로 이게 쫙 읽히지 않을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물론 그런 분들도 뭐 있겠죠. 뭐 많진 않겠지만.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사주 뭐 해석도 해보고 통변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 결국에는 이 운세를 본다는 게 사주를 보는 목적이자 뭐 이게 끝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운을 제대로 보는 게. 운을 제대로 보려면요, 사주 원국 해석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극제와 합충형파 이런 걸 보려면 일단은 십성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쵸? 뭐 격용신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간지 뭐 관계성을 보려면, 그러니까 사주의 도구를 푸는 도구를 웬만큼 다 알아야 운을 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이제 막 하시고 계시거나 어느 정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이렇게 들으실 거고, 공부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실 텐데, 어쨌든 저는 최대한 쉽게, 그쵸?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려볼까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을사년, 을사년. 이제 이쁜 이 초록뱀이 나왔는데,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자, 을은 초록색을 얘기를 하고요. 요 산은 뱀이잖아요, 뱀. 그래서 을사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한자로 청사,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매스컴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초록뱀, 푸른뱀의 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언제부터일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 어떤 의미다를 이제 떠나서, 자, 을사년, 우리가 사주적인 을사년의 시작은 뭐 양력 1월 1일도 아니고, 그쵸? 음력 뭐 설날이라고 하죠. 설날, 음력 설날 1월 1일 음력도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다 아시죠? 입춘일. 입춘일시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매해마다 입춘일이 이제 정해지고 시가 정해지는데, 보통은 양력 2월 4일부터 입춘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을사년 2025년 을사년의 시작은요, 입춘일시가 2025년 2월 3일 양력으로 22시 49분부터가 입춘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운이라는 게 자연의 흐름이란 게요, 두부 자르듯이 탁탁 끊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딱 가다가 뭐 이제 2024년 가다가 2025년 이렇게 탁탁 끊기진 않고, 이렇게 운이 이렇게 곡선처럼 흐르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갑자기 뭐 입춘 된다고 이제 봄이 됐으니까 따뜻해지고. 자, 이번에 입추가 8월 7일경이었는데 9월까지도 엄청 더웠거든요. 처서가 지날 때까지도 더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자연의 흐름이 딱딱 두부처럼 잘라지진 않지만, 사주적으로 을사년이냐 그 전에 갑진년이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또 사주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 양력으로 2월 3일 날 22, 49분인데 뭐 한 저녁 6시, 18시 정도에 태어났다. 그쵸? 같은 날인데, 그러면 이때 18시에 태어난 분은 무슨 띠요? 사주적으로 갑진년생입니다. 아직 을사년 일시가, 입춘 일시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아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그 일단은 요 그림을 좀 그림이랄까 요 표를 보면요. 19년부터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 그 다음에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요렇게 이제 운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큰 의미에서 을사년이 2025년에 있는데 우리가 일사년 전에는 지금이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2024년이 이제 갑진년인데 갑진년에서 이렇게 을사년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천간은 이게 갑목에서 을목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에서 사로 이렇게 흐름이 오긴 오는데 갑진년이라는 것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갑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운을 우리가 이제 천간에 들여오져 있으니까 그 기운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적인 기운입니다. 융통성이 조금 결여된 거죠. 그리고 어떤 수직적인 상승, 뿌리를 강력하게 박아서, 그쵸? 진이라고 하는 비옥한 토지에서 뚫고 나오는 어떤 기상, 이런 모습으로 자체는 이제 목극토라고 하는 이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면서 차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의 조금 직선적인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기운을 뜻합니다. 기운. 그 다음에 생기, 생명력을 떼서 뜻하기 때문에 뭔가 하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을사년은 어떠냐, 이 갑목 갑진년에 비해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진행이 되고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목의 갑진년이. 그리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수평적인 확산의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갑목, 을목을 목의 어떤 종하는 사중 우리가 곡직격이라고 하거든요. 곡직격. 곡은 을목, 직은 갑목. 곡선과 직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갑진년에 뭔가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눈으로 드러나서 확실하게 이게 성과가 나타난다.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목생화를 하잖아요. 목생화. 그러니까 이 을목이 사화의 어떤 기운을 북돋워서 화라고 하는 어떤 화려한 밝음 적인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모습으로 뭔가 성과가 이제 나타나겠다. 그리고 수평적인 확산이면서 이제 어떤 경쟁의 코드로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날 사람은 드러나고 준비가 안 됐거나 어설프게 시작을 안 했으면 결과도 없겠죠. 갑진년에 뭔가 시작을 하신 분들은 을사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다. 그리고 이제 사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좀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딱 단독적으로 을사년이 어떤 해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운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한 12년 정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기해, 경자, 신축은 해자축이잖아요. 요게 이제 수의 기운이 계절적으로 흐르면서 이게 겨울이죠. 계절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임묘진, 이민, 개묘, 갑진에서 요게 이제 목이 되면서 봄이고요. 사오미라고 하는 화의 기운으로서 이게 여름의 시작이 을사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 다음에는
금이라고 하는 가을, 무신, 기우, 경술이라고 하는 요 운의 흐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2019년 말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제 창궐 하면서 힘든 겨울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큰 숙살의 도끼가 이 자서라고 하는 이 자체적으로도 이제 이 간지는 사지죠. 경금이. 그래서 꽁꽁 얼은 겨울의 이 시기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내왔고 21년은 신축이라고 해서 아직 겨울이 안 끝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축축한 가장 이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1월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가장 축축하고 어둡고 귀신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토생금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뾰족한 뭐 보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건 이제 바늘이라고 바늘. 우리가 엄청 찔러댔잖아요. 코로나 주사도 맞고 코에도 또 뭐 면봉도 찔러대고 그리고 엄청 추운 고드름이 이렇게 열려서 정말 이 힘든 시기를 다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민년 개민년 2022년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었죠. 어느 정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호기롭게 시작하겠다 하는 인이 왔지만 이렇게 잘 보면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에 있던 지지의 기운이요. 22년, 23년도에 이렇게 임계라고 해서 아직 차갑고 춥고 습한 기운이 완전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뭔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될 것 같았지만 이민년까지도 이게 쉽게 이 하늘에 있는 검은 먹구름 임수가 드리워져 있어서 수생목을 하긴 했지만 이제 막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우리가 결실을 좀 맺어보자 하는 묘 개묘년이 우리가 이제 개묘년을 살았죠, 재작년에. 그런데 아직도 천간은 임수개서라고 하는 겨울에 그쵸, 먹구름이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묘라고 하는 결 열매가 열심히 활동해서 실질적인 구체화되고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하늘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드러나지 않은 상태. 왜냐면 지지에 있으니까 왕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 2024년 갑진년을 이제 맞이해서 사람들이 자 인묘의 어떤 지지에서 했던 거를 시작하고 뭐 활기롭게 움직이고 했던 이 봄의 기운을 이제 비로소 2024년도에 천간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기상으로 투간을 해서 그죠? 투출을 시켜서 해보자. 우리가 22년, 23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장사도 안 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했는데 자 인묘 요 진이라고 하는 이 교운기를 이제 맞이해서 이 진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 임수를 임묘시키고 겨울을 끝내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를 보내서 갑목이라고 하는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제 뿌리를 단단히 박은 갑목이라고 하는 시작하는 기운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년부터 기해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에 비로소 이제 조금 따뜻해지는데 이 임묘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임묘진이라고 하는 요 목의 기운이 열심히 했던 게 비로소 이제 기에서 이렇게 실체화되는 생명체나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이제 내년 을사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웠던 요렇게 해자축 임묘진을 지나서 사옴이라고 하는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면서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의 그쵸? 금삼합
금삼합에 요 이제 생지가 되는 겁니다. 생지. 사오미 여름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비로소 이제 따뜻한 어떤 계절이 되고 2026년도 병원년으로 활짝 피는, 그쵸? 을목은 또 우리가 새도 되지만 꽃도 되거든요. 꽃. 비로소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운이 이제 도래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뭔가 희망이 있고 을목의 어떤 실체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잘 된 사람은 잘 되고 시작하거나 하는 것들이 미흡했던 사람은 조금 더 이제 과도기적인 거를 거쳐야 되는 어떤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달은 지금 10월 20일 정도 되는데 갑술월입니다. 갑술월. 갑술월에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을해월이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벌써 이제 갑술 갑진년에 진술충을 하면서 방향성을 바꿔서 다시 해자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을사년에 을목이 11월에 살짝 미리 등장을 해서 을사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 게 이제 11월부터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천간으로는 이제 따뜻한 기운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병자 정축해서 이제 천간으로는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2025년도는 무인 여기서부터가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되고요. 2024년이라는 거죠. 무인월부터 2025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이 간지의 특징을 잘 보면요. 이제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무토가 자, 임목에 요게 장생이고요. 기묘 요거는 이제 병지, 생 병지고요. 경금 진토위의 경금은 여기 양지입니다. 이거는 사지고 경호, 이모는 태지, 개미는 양지, 갑신 절지, 을류절, 병술묘, 정해태, 무자태, 그 다음에 기충묘.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요 운의 흐름이 엄청 강했어요. 갑인, 을묘, 병진, 정사에서 제왕 아니면 걸록의 기운으로 흘렀는데 이 천간의 기운이 이렇게 묘나 절태, 양 뭐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천간의 기운이 조금 잘 약하게 쓰일 수 있고 어떤 그런 특징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월운 강의를 또 2025년도에도 매달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을사년은 어쨌든 여름의 시작이면서 이 금 결실, 그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 꽃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운이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을사라고 하는 이 간지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잖아. 새을이라고도 하고요. 바람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생명체 이 어떤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꽃, 화초, 어떤 여린 식물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물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사라고 하는 이렇게 목생 화로 을목이 화를 생하는 간지의 구조죠. 그래서 을목의 어떤 드러나는 기운도 있지만 지지에 요 사라고 하는 사화의 영향력을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지의 글자가 강화되는 어떤 그런 해가 2025년도 을사년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라고 하는 이 글자는 먼저 그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의 시작인 글자도 되고요. 또 사유축
하는 우리가 금, 사막의 이제 생지, 장생지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신사해는 모두 사맹지, 사생자라고 해서 이게 활동성, 역마, 활동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글자기도 하고, 사는 본기가 화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밝고 화려하고 빠르고 뭐 인터넷,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을사년의 모습인데, 자, 을사라고 하는 것은 요 사화는 또 우리가 십신, 십성으로는 상관이고요. 12 운성적으로는 목욕지가 해당이 됩니다. 목욕지인데 우리가 뭐 욕폐지라고 삽니다. 욕폐지는 이제 뭐 목욕이라고 하는 글자의 어떤 이 부정성을 좀 부각을 해서 실수하고 불안하고 어떤 그런 기운을 욕폐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목욕의 상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간지니까 매우 좀 화려하고 드러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을목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글자는요, 을목의 어떤 이 십성 심리는 이게 중요한데, 일단은 겉심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정제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십성에. 속심리 같은 경우는 겁제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들 제 그 천간 그 십성 심리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이잖아요. 음간은 실리적이고요, 세력을 쫓고 아기자기하고 막 허세를 떨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속은 이제 어떤 이 처세술, 지금은 내가 너한테 고개를 숙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널 이길 거야 하는 겁제의 호승심도 갖고 있는 게 을목의 어떤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러면서도 사화의 상관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이제 이 간지가 을사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글자의 특징을 하나씩 조금 볼 필요는 있어요. 그 을사다. 아까 이제 이건 뭐 그러니까 사화의 어떤 이 모습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목욕상관이라고 했잖아요. 상관이면서 십성으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드러내고 내 힘을 어떤 빼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을목의 힘을 상당히 이제 요 생을 시켜서 빼기도 하면서 이게 목욕이다 라고 하는, 움직이면서 생기는 불안한 어떤 기운도 있고, 그리고 이 사화의 지장간이 여러분 뭐죠? 무경병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장간 여러분들이 외워야겠죠. 그래서 을목 기준으로 이렇게, 을목 기준으로 무토는요, 목극토 하니까 여기 이제 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 그쵸? 그 다음에 목생화 하니까 상관이 되는 겁니다. 이 지장간에. 자, 그리고 이 사화의 거법으로 12운성을 보면, 무토는 사화에, 그쵸? 이게 걸록의 기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사화의 장생, 그리고 병화도 사화의 걸록의 기운으로 좌하고 있기 때문에, 사에 있는 이 무경병이라고 하는 이 지장간 자체도요, 상당히 힘이 강한 모습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장간도 무경병,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요 을목하고 경금하고 이렇게 자체 을경합으로 명암합을, 안명합, 명암합을 또 하고 있어서, 을목은 이렇게 상관 생재 또 하면서 또 재생 관도 하지만 상관 경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을목은 이 정관을 또 좋아하고 합하지만 또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상관적인 기질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화는요, 이중성. 자, 이중성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화는 화잖아요, 화. 화는 화극 금을 합니다. 그런데 사화는 그 안에 경금을 품고 있으면서 경금을 또 장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극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중성이라는 거죠. 이중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적으로 동물적으로 뭐죠? 이게 뱀이야, 뱀. 자, 근데 이제 꽃뱀이죠. 꽃뱀. 이쁜 뱀, 꽃뱀. 꽃뱀인데 왜냐면 이게 꽃이니까 을목이 화초고. 근데 이 뱀은 움직임이 스무스하게 빠르잖아요. 사화의 어떤 역마를 뜻하기도 하는데 뱀은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지만 이 독을 품고 있다고 나를 또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을 뿜으면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게 이 뱀이라는 거죠. 사화. 그리고 이렇게 혓바닥을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상당히 말도 좀 잘하는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화라는 게 이제 어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화. 이 사화는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양력으로 5월이고요. 절기적으로는 입하. 여름의 시작이 되는 게 이제 4월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하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이 농자천하나 지대본이라고 해서 이 농업 중심의 농업 국가였다는 거죠. 이 벼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잘 짓느냐, 못 짓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백성들이 굶어 죽느냐 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절기 달력이 이제 달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일련의 흐름을 이렇게 정했는데 입하가 되면 무지 바빠요. 바쁘다. 분주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따지면 이 사시라고 하는 시간은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로 오전 시간에 이제 출근해서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는 시간이니까 이 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목생화가 또 됐고 또 이게 바람, 새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움직임, 역마, 바쁘게 그쵸? 인신사회가 역마의 어떤 생지이기 때문에 매우 바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쵸? 그리고서 또 이제 사라고 하는 글자를 안에 삼양삼음 효를 보면요. 사화는 요렇게 육양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 태양을 본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양이라고 하는 화의 끝판입니다. 끝판. 여기서 사에서 다음 글자 오로 가면은요. 오는 요렇게 밑에서 하나의 음이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화가 화의 왕지긴 한데요. 화의 정말 진정한 화는요. 요 사화라는 겁니다. 사화. 그만큼 화려하고 드러내고 밝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비추는 그쵸?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어떤 요즘 생각하는 인터넷 물질 문명 들이 되게 굉장한 발전을 하게 될 어떤 그런 해가 또 을선년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오화가 사실은 지장간의 병기정의 기토의 약간의 브레이크 어떤 역할 그쵸? 병화에서 정화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쉼표 같은 역할이 요 오화에 요런 것도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매우 바쁘고 수평적인 경쟁의 어떤 그런 모습이면서 분주하다. 그쵸? 그 다음에 지장 간에 상관 생제도 하고 상관 경관도 하는 이중성의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장 간에 있는 무경병이 정제 정관 상관으로서 지장간으로 거법으로 봤을 때도 매우 강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 앉는 이 글자들이 무경병이 천간으로 모두 투관했을 때는요 아주 강하게 잘 쓰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을사라고 하는 이 이제 사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는 이제 사오미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여름. 자, 여름의 시작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단은 이 조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한하다, 한, 차가운, 추운, 특히 이제 해, 자, 축, 월, 해자축 월생 분들 있잖아요. 이 겨울생 분들 한테는 상당히 이 사라고 하는 글자가 목생화해서 조우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을사년 후반기가 좀 더 강해지겠죠. 이때부터 건강, 신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정신적인 안정감, 정서 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한 사주, 난한, 아주 뜨거운, 그쵸? 뜨거운 사주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4, 5, 미월생들은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요 조우가 이제 좀 깨지는 거죠. 뜨거워지니까. 자, 그럼으로써 약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다혈질, 또 이런 쪽으로도 조금 조우가 깨지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강신약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병정화 사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정화 일간 사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인성과 비겁의 기운으로 들어오잖아요. 병정화 사주에 신약한 사주를 갖고 계셨다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인비가 들어오니까 용신, 그러니까 우리가 겁궁용신을 잡지는 않지만 조우적으로 조우를 떠나서 어떤 이 신강의 어떤 조화로움이 와서 좀 상당히 이제 그 억부용신 자체가 좀 맞춰지는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금이나 수일간 분들한테는 뭐 이 재관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사주에 신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힘을 설기를 시키니까 또 그럼으로써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기운적인 오행적인 특징도 을사년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사년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갑진년의 막바지가 돼가고 있는데 을사년의 이제 의미도 사실은 중요한데 요건 그냥 참고해서 을사년이 이런 지장가적인 특징, 천간적인 특징, 간지 목욕상관이라 어떤 불안한 어떤 기운,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실제로 우리가 사주를 풀고 사주 원국의 운을 대입해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쵸? 이제 뭐 운세풀이하고 할 때 기본 개념 정도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요걸로 이제 운세의 어떤 흐름, 기운,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더 많이 알게 되면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운세를 푸는 법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천간의 생극자와 지지 합충형파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지의 투간 투출 통근 12운성 요 강의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